원래 검찰이 오늘 나오라고 한 날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검찰 독재 규탄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속보로 전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조금 전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재명이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지. 이재명이 나라를 걱정해야지. 왜 여러분이 이재명을 걱정합니까?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부터 호남에 머물면서요, 민심 경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검찰 독재 규탄 구호도 이렇게 외쳤는데요. 오늘은 원래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던 날이죠. 출석은 일단 미루고 예정대로 호남에 머물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겁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검찰 독재 규탄 연설회도 열었습니다. 하나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검찰 하나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검사 관련 포기하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결국 정치에 왔습니다만 결국은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까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안 털린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이 국민훈장 인권상이 미뤄진 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이 일본 전범 기업의 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양금덕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는데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대. 안 받고 싶어.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성가시게 해요. 나는 그런 뜻이고 절대 아무리 없이는 살아도 그 사람들한테 사죄 받고 싶지. 뭐 어영무영 누가 돈 주고 어디서 걷어서 안 받아요? 어쨌든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입고 억울해서 사과하고 책임져라 그러는데 내가 돈 줄게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으시죠? 예. 마치 돈 때문에 그런 근데 것처럼. 아무리 없어도 그런 시기로 사죄 받고 싫어. 그런 사죄 추접스럽게 그렇게 받기 싫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안보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하늘까지 들어왔는데 격추도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안방여포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나선 민주당은요,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죠.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전남 무안에서 열렸던 이 국민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검사들의 실명과 수사 이력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담당 검사들의 실명도 거론을 했는데요. 수사를 뭉개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박기동 3차장 검사가 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고 고형곤 4차장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박기동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윈수위에 파견되었고 윤석열이 믿고 의지했던 참모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검사 60명이 달려들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지금까지 까딱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당 차원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이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검사의 이름이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그 원칙에 좀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 자체가 공격하라는 신호거든요. 그건 아니죠. 무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는 짓을 공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그저 피로감을 더해드리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이건 좌표 찍기이자 조리돌림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지만요.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네, 여권에서도 검사 명단 공개 문제 없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검사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떻습니까? 검사는 공인입니다. 명단 공개에 겁을 먹는다면 그는 이미 검사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없지요.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졸장부는 없을 겁니다. 네, 정회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부터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야당 탄압에 대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개인과 민주당 차원의 대응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어떤 검찰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혹시 그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들의 걱정은요, 내후년 총선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총선에서 불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지금 올라섰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답보 중인 그런 상황이죠. 이원욱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탈당 요구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도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우려하는 총선에서의 상대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한 장관을 정치보복 사령탑의 한 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후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이 이미 정치인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평가는 직접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좀 지나치게 정치인의 행동이 섞여 있는 가벼운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인가? 오늘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총 투표수 271표 중에서 가결은 101표, 부결은 161표, 기권이 9표였는데요.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과 노웅래 의원의 신상 발언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정의 직전에 들어온 소식이어서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 좀 살펴보면 총 65건입니다. 그중에 가결된 건 16건인데요.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오늘 노 의원의 안건을 빼면 모두 가결이 됐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5건 모두 부결 또는 폐기가 됐는데요. 이 중에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사례와 노웅래 의원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 두 사례 모두 개인의 비리 혐의라는 점, 또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검찰은 천인 공로할 증거 조작을 통해서 처음부터 마치 검은 돈을 집에 쌓아놓은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 사냥했습니다. 마치 군자 정권 시절에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그때 검찰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다만 비리 의혹의 규모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들이 좀 더 드러나 있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아마도 영향을 좀 미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노 의원 역시 개인 농례뿐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당 의원들에게 부결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 대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저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서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민주당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노 의원은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후 응답하라 다정회에서는 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정회원님들의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창 열어서 의견 주시면 다정한 백반장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주에서 검찰 독재 규탄한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